이 차는 또 워낙 네. 귀한 차량이라서 3200cc 휘발유. 성금을 얼마 더 드려? 아니요. 찾을 때 계산해 주세요. 돈 미리 받으면 일하기 싫습니다. 머플러가 터진 건가? 머플러요? 들어올 때 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그래요? 네? 시동이 왜 안 걸려? 알아? 야, 이거 저희 클리닝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저희 완전 뒤집어 쓸 뻔했습니다. 아, 이게 아다리예요, 이런 게. 네,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계좌번호요? 왜요? 제가 10만 원 환불해드려야 됩니다. 예약금 그때. 안녕하십니까, GP카케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실내 클리닝을 하고 창문이 작동되지 않았던 BMW에서 정말로 수리를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차주한테 맞았는지 해당 카센터에 맞았는지 알 수 없는 눈탱이를 맞고, 그 차량 외에도 클리닝 후에 뭐가 안된다는 사례가 있었고, 또 동종업계 카페글에도 어떤 작업 후에 작동이 안된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갓 출고된 신차도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가 있고, 어떤 기계든 세월이 흐르면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체 부품이라든지 타이어, 브레이크 같은 부품이야 한 번에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증상이 있지만, 전기장치는 전조증상 없이 한순간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작업하다가 실수로 파손을 시키거나 스크래치를 만들었거나 정말 직접적으로 스팀을 분사하는 등의 원인을 제공해서 고장이 난 거라면 모를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고장이 났다고 보상을 요구한다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차량은 서울에서 오신 고객님의 뉴코란도입니다. 폴딩 도어를 활짝 열어둬서 고객님께서 작업장으로 차량을 입고를 시키는데, 처음엔 디젤 차량을 검사 문제로 LPG로 개조하셨나 의심이 들 정도로 제 귀에는 배기 소리가 좋지 않았고, 고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넷을 열어보고 귀한 3200cc 가솔린 차량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엔진이나 기타 어딘가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시동을 걸어보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도 황당하고 고객님도 엄청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서울에서 잘 타고 오다가 선산 휴게소에서 쉬었다가 시동 걸었을 때도 괜찮았고, 심지어 오시기 3일 전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까지 다 받았었다고. 그런데 그런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사탄 들린 놈이 있는 게 분명해. 근데 지금 머플러가 터진 건가요? 네? 머플러가 터진 건가? 머플러요? 들어올 때 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그래요? 예. 그 센터분들은 별말 안 하시던데. 그래요? 이 소리를 가지고요? 어? 네? 시동이 왜 안 걸려? 네? 시동이 왜 안 걸려? 난감한데요, 이거? 야, 이거 저희 클리닝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저희 완전 뒤집어 쓸 뻔했습니다. 진짜 그런 일. 저 엊그저께 이거 갔다 왔고. 이게 지금 왜 안 걸리는 거죠? 왠지 아까 전에 차 들어오는데 소리가 이상했어요? 엄청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플러 터졌냐고 뭐 여쭤봤던 이유가, 어제 집 앞에 쌍용 센터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30분 전에 휴게실 들렸다가 이제 네. 화장실 갔다 왔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요? 이제 들어올 때 이상한 소리라고 무슨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었는데 갑자기 이제 시동이 안 걸린다 하시니까. 저는 아까 들어올 때 소리가 엄청 이상해서 저 그냥 머플러 터졌나? LPG 개조했나? 이 생각도 했었었는데, 이게 아다리예요, 이런 게. 이런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보험회사 무료 견인을 요청해서 제가 아는 정비소에 입고를 시켰는데, 크랑크 각 센서가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리 과정까지 중간에 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고, 수리를 완료 후 재입고해서 클리닝을 이어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차량은 고객님께서 소장의 목적으로 실내 클리닝, 에바 클리닝, 가울 클리닝, 엔진룸 클리닝까지 의뢰를 하셨는데, 크랑크 각 센서가 엔진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공하기 전에 고장이 나서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만약 시공을 하고 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면 아마 대부분의 차주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담당 정비사의 역할인데, 이 차량이 작업 전에는 괜찮았고
작업 후에 이런 증상이 생긴 뒤 정비소에 견인 입고를 시켰을 때 정비하시는 분이 먼저 진단을 하고 나서 어디가 고장으로 교환이나 수리를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은 스팀이나 약품 때문에 고장이 날 확률도 있지만 그 외에도 언제든 자연적으로 고장이 날 수 있는 부품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자연적으로 고장이 날 수 있는 부품을 앞뒤 다 잘라버리고 스팀 때문에 고장이 났다고 해버리면 차주분들은 대부분 저희는 그냥 단순 노동이나 하는 사람 취급에 대단하신 정비사분 말을 전적으로 믿으며 보상을 요구해버리면 저희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 이런 일이 지난 전북 익산에서 오신 BMW 차주였다면 아마 구미에서 익산, 아니 광주광역시까지 견인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며, 그 광주광역시에 BMW 공식 진단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프랜차이즈 정비소는 또 스팀이 어쩌고 저쩌고 했을 것이고, 차주는 수리비에 견인비까지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BMW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 차량을 작업하면서 제 실수가 전혀 없었을 거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당시 지인들 통해 대구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해본 바, 네, 바쁘십니까? BMW 쪽으로 아는 사람 있어요. 있죠. BMW 7 시리즈인데. 여보세요? 예. 예. 통화했는데, 예. 이게 썬팅 하다가도 예. 창문이 안 올라가고 안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예, 거의 돌아온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데. 썬팅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대요, 지바디가. 저 심한 경우는 그냥 출고시키고 한 4일, 5일 정도 지나면 그게 마른다 하던데. 그래요? 예. 이렇게 전달을 받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차주는 이 먼 곳까지 믿고 찾아주셨다면 당연히 며칠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믿지 못하고 정비센터에 입고를 시켰다는 것이 아쉽고, 또 해당 정비소는 수리를 얼마나 잘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입차 수리를 정말 잘하는 분이라면 크게 나서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차들이 줄을 설 텐데 프랜차이즈를 끼고 있다는 거에서부터 별 믿음이 안 가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차량 입고가 되면 점검부터 먼저 하고 원인을 찾고 난 뒤에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수리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고 견적과 함께 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클리닝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했는지도 모르면서 점검도 하기 전부터 스팀이 원인이라고 답을 정해놓고 차주한테 이야기를 해버리면 차주는 그나마 남아있던 신뢰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환자가 감기로 기침을 해서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의사라는 사람이 어떤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엑스레이든 CT든 촬영을 하고 그 결과지를 보면서 병명을 내리고 어떤 처방을 하는 것이 맞지, 그런 과정도 없이 다짜고짜 흡연하냐고 물어보고 환자가 흡연을 한다고 하면 흡연하면 다 폐암 걸린다고 당신 폐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술을 마신다고 하면 당신 위암이나 간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단순 감기 환자나 위험이 있는 환자를 패닉 상태로 만들어 놓고 검사 결과가 그게 아니면 아니네 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이미 뻥이다. 지난 BMW는 정황을 봤을 때 스팀의 습기로 인해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건조가 되고 정상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주는 처음엔 교환을 했다고 해놓고 부품을 가지러 가겠다고 하니 교환이 아니고 수리를 했다고 말을 바꾸고, 해당 정비소는 뜯어서 건조를 시켰다고 하지만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뜯어서 건조를 시킨 건지 자연 건조가 된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정비점검 내역서에는 그런 부분들 다 빠지고 그냥 점검이라고만 되어 있고 점검 비용이 110만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정비하시는 분들 공임 정말 부럽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짧게 올렸었는데 BMW 차주 바로 연락와서 영상 내리라고 협박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크레임으로 관련 카톡 내용과 전화통화 그리고 현장에서 대화했던 내용을 컴퓨터에 백업만 해놓고 영상을 수정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지만 한번 꽂히면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떠올리게 되는 제 성격상 생각할수록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3일간 굳이 안 해도 될 작업까지 더하면서 새 빠지게 개고생하고 클리닝 비용보다 더 큰 수리비를 지불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제 기억에서 지워질 때까지 언급을 할 것이며,
카톡 내용과 점검 내역서는 아주 짤을 만들어서 유튜브 수익으로 본전 찾을 때까지 써먹을 예정입니다. 제 유튜브 조회 수익이 한 편당 2-3천원 정도 나오니 아마 평생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설하고 예전에 중고차 구매 후 클리닝을 맡기셨던 K7에서 클리닝 후 통풍 시트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해서 점검을 위해서 제가 직접 기아 서비스 센터 3군데를 돌아다니며 점검한 결과 통풍 시트 모듈 사망 판정을 받고 모듈을 뜯어보니 스팀이 유입된 흔적은 1도 없었고 오히려 미세먼지가 소복하게 쌓인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억울했지만 부품을 교환해드리고 차량을 출고하는데 차주분 다시 와서 하는 이야기가 통풍 시트 작동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들어보니 통풍 시트 모터 소리였습니다. 통풍 시트 모터 소리를 모른다는 것은 그 전에 통풍 시트를 작동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느 순간 감이 딱 와. 그러면 제가 고장을 낸 건지 그 전 차주가 사용할 때부터 작동되지 않았던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건데 부품값이 10만원 이하라서 그냥 비싼 떡 사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모 전 대통령께서 사용하시던 차량을 구입했다고 클리닝을 맡기려고 날짜까지 예약을 하셨다가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취소를 하셨던 분의 에쿠스, 예약하신 날 내려오는 도중에 경고등이 뜨면서 출력 제한이 걸려 다시 되돌아가셨던 랜드로버 등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전기장치는 1분 전까지 멀쩡했던 것이 갑자기 고장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필 배가 떨어지는 찰나에 까마귀가 날아간 것 뿐이지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린 것이 아닌데 까마귀한테 배값 청구는 못할 것이고 기분 나쁘다고 그 까마귀를 후대로 팬다면 까마귀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선비는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않고 자두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나 도둑질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하지만 저희는 작업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냄새나 찌든 때를 제거하려면 탈부착을 해야 되고 약품과 스팀을 사용해야 되는데 작업 후에 멀쩡하던 것이 안된다고 보상을 요구하실 분이나 그런 것이 걱정되는 분은 처음부터 작업을 맡기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저 빼 취소.
이런 젠장! 네,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계좌번호요? 네, 왜요? 제가 10만 원 환불해드려야 됩니다. 예약금 아니, 그때 왜요? 예약금 주셨잖아요. 네. 예, 그 예약금 제하고 제가 계산했어야 되는데. 아, 아닙니다. 아니요, 아. 예약금 보수 올려드려야 돼요. 에어컨이 뭐 필터 교체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필사 그거는 2만 원밖에 안 하는데요. 네? 필사 그거는 2만 원밖에 안 해요. 그 필사까지 제가 계산해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네.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예약금 10만 문자로 원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 야 씨발 그 고생하고 양아치 취급받을 순 없잖아.